음, 제이네요. 시작하자. 음, Oh no. 리처드가 왔는데, 자, 로체스터는 뭔 작전을 꾸미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이제 제인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딱히 제인이, 뭐랄까,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제인이 이제 울고 불면서 자기에게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인이 의외로 꿋꿋하게 버티는 거야. 그래서 로체스터는 조바심이 난다. 빨리, 빨리. 아니 왜 아직 제인이 버티지? 이 정도면 제인이 막 무릎 꿇고 자기한테 와서 막 비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체스터가 그 집시 노인으로 변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가씨들 점을 봐주겠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읽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근데 이제 로체스터의 목적은 다른 아가씨들이 아니라 제인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로체스터 최고의 늙은 할머니로 변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할머니로 변장?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에선 가능한데 이건 영화로 만들 때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영화로 만들 때는 보통 이 장면은 빠져. 아니 로체스터가 그 덩치 큰 놈이 어떻게 할머니로 변장을 해? 근데 하여튼 이제 로체스터는 아가씨가 춥다는 건 아가씨가 외롭기 때문이야. 아가씨 사랑하는 사람 있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가씨한테 눈길도 안 주지. 괴롭지 힘들지. 라고 물어봐. 이게 로체스터의 목적이야. 그 감정이 자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가씨는 그걸 마중하기 위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아가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하면은 아가씨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아가씨가 지금 저 왠지 꼼짝도 안 하고 있네. 행복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야. 거의 손에 잡히는 거리 안에. 재료들이 모두 준비돼 있어. 그것들을 엮는 몸집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로체스터님을 찾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운이 나빠 왠지 그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 참 뭐랄까 이 로체스터 재밌는 놈이다. 그거 왜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인의 속마음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제인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그 왔는가, 자기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제인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로체스터님이나 귀족들이 노는 거는 난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분한 몫을 떼어서 저축하는 건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거야. 그럼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작은 학교를 세우는 거다. 이게 제인의 꿈이야. 그러니까 제인의 꿈은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교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꿈이기도 했어. 창문가 자리에 앉아서 아가씨는 그저 그 미래 학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내 생각 안 했다고. 뭔가 지금쯤이면 막 내 생각에 막 미칠 지경이 돼야 될 때 내 생각 안 하고 학교 생각만 했다고. 당신 앞 소파와 의자들 찾아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장 관심이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 없지. 어쩔래? 그 앞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 특히 한 명이나 두 명을 뭔가 관심 가져본 적 없어. 근데 쟤는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한다. 응? 로체스는 당황한다. 일단고 저는 그런 주제에 신경 안 써요.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니까요. 무관하다고! 젊은 데다 활력과 건강이 넘쳐나고 아름답고 매력있고 신분과 재산이란 능력까지 갖춘 젊은 숙녀가 신사가 보는 앞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가씨는 신경 안 쓴다고. 그렇지. 자, 그런데 뭔가 로체스터의 말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은 몽롱한 상태가 된다. 이때 나는 꿈이라도 꾸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로체스터와 잉그램 양이 바로 결혼한대요.
돌아가는 양상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확실할 거야.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상이 될 거고. 그러니까 로체스터와 잉그램 양이 결혼하면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질 거야. 그런 분이라면, 즉 로체스터 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예쁘고 고상하고 위트 있고 교양 넘치는 숙녀분과 결혼을 해야지. 위트? 위트는 이제 그 재치 있는 거, 유머 감각 이런 거. 그러니까 너 같은 돈도 없고 못생긴 고아 말고. 무의식적인 권태가 눈꺼풀을 짓누르고 있어. 지금 당신은 불행해. 그리고 우울해 보여. 그건 외로움 때문에 생겨난 우울증을 의미하는 거겠지. 당신 지금 우울하지. 왜 우울할까? 로체스터님이 잉글랜드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말해. 너도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막 로체스터님을 사랑하고 있지. 응? 응? 자, 그리고 이제 제인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로체스터는 사실 내가 로체스터지롱 한다. 아니, 나였다면은 일단 로체스터 뺨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넌 어때, 보성이? 그럴 것 같지 않아? 이건 좀 장난치고 심하잖아. 뭐 왜? 모자를 벗고 붕대를 풀고 머리를 앞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내가 로체스터지롱 하고 있다. 세상의 주인님 정말 기발한 발상이네요. 쟤는 재밌어 한다. 어, 조금 제인이 좀 이해가 안 가. 자,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로체스는 제인의 마음이 이미 거의 넘어왔구나 확인을 한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지금 막 질투 때문에 미칠 지경이구나 확인을 한다. 그런데 제인이 말을 한다. 제메이카에서 리처드라는 손님이 왔어요. 리처드! 왜? 왜냐하면은 리처드나 볼사는 로체스터에겐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귀족이나 젠트리에게는 그러니까 식민지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은 좀 이제 안 좋은 거였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로체스터는 가난해지기 싫어서 볼사와 억지로 결혼을 했어. 응.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아버지와 형이 둘 다 사망했어. 응. 아버지와 형의 재산이 다 나한테 왔어. 응.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되기 싫어가지고 벌써 결혼을 했는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는 귀족들은 식민지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면 안 키워줄 거거든. 그때가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묘하게 그때부터 로체스터는 벌사가 미친 여자다 라고 주장하고 가둔다. 그러니까 벌사와 로체스터는 이제 그 왜 옷장 안의 해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비밀. 옷장 안의 해골.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리처드가 왔다라고 한다. 귀족들도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귀족들이 만약에 이제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리처드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 우리 누나가 로체스터와 결혼했어요 해버리면은 로체스터는 이제 귀족들과 결혼 못한다. 자, 내 어린 친구. 당신하고 둘이서만 조용한 섬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고통과 위험과 끔찍한 기억들이 내게서 사라질 거요. 그러자 제인이 말한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인님?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인님을 도와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제인은 로체스를 사랑하는 거지. 그지? 뭐 엄마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빠를 이제 만들겠지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로체스터도 제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아니. 아빠가 생각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라고. 제인만 로체스터를 사랑하고 로체스터는 제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 다시 묻는다. 혹시 저 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를 딱 걸리면 어쩌겠어? 라고 하니까 제인은 그래도 주인님 곁에 있겠어요. 라고 한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과 함께하면 더 많은 기쁨을 느낄 겁니다.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낳는 거요. 네, 주인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정말 사랑한다고. 근데 로체스터가 제인을 사랑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보성이가 아직 어렸는데 보성이가 버스 안에서 이제 시끄럽게 울었던 적이 있었어. 보성이 기억 못 할 거야. 몇 살인데? 그때 보성이가 아마 뭐 3살인가 어떻게 됐을 거야. 막 보성이가 오니까 이제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싫어하지, 화를 내고. 근데 이제 엄마는 막 보성이를 달래려고 하는데 보성이는 계속 울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엄마 옆에 앉아있던 아빠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지. 아줌마 그 애 좀 조용히 시킵시다. 시끄럽잖아요. 하고 모르는 척 했지. 그래서 아빠는 종종 이제 엄마가 아빠를 만들어도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저녁에 다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린다. 3층이다. 그러니까 쟤는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 그레이스풀, 그 미친 여자. 그레이스풀? 그러니까- 불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이는 아직 벌사의 존재를 모르지. 제이는 그냥 그레이스풀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 아직은 벌사의 존재를 몰라. 햄. 비명소리 출처는 3층이었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가 와서 귀족들한테 얘기한다. 이거 연극 내일 할 연극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자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런가? 하고 들어가서 자. 근데 쟤는 눈치채지. 이거 아니다. 아까 그 비명소리 진짜였다. 그거 3층이라고 한다면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쟤는 이제 그 로체스터가 들어가 자라고 하는데, 곧 로체스터님이 나를 불러서 뭔가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쟤는 준비하고 있어. 그 반대로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나는 비상사태를 대기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금세 로체스터가 온다. 당신 비어. 일 따라오쇼.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혹시 당신 방에 해면 있어? 해면이란 게 이제 스펀지. 스펀지밥?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는데, 자, 예전에 페어팩스 부분을 따라서 이 방을 구경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패티스트리, 그러니까 양탄자 같은 게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 그 양탄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무엇보다 문이 하나 있다. 거기에 벌사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개가 싸울 때 나는 소리 같이 울부짖으며 누군가를 잡아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벌사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리처드는 그럼 왜 왔을까? 벌사를 혹시 구출하러? 아니, 벌사를 구출하러 왔으면은 리처드가 갈 때 벌사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우리 누나를 이렇게 진흙장 가다 놨다고 막 화를 내면서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안 그래, 얘? 그러니까 얘는 벌사가 잘 갇혀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벌사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지. 자기 동생이 남편과 힘을 합쳐서 자기를 진정처럼 가뒀으니까 8년 동안. 자, 그래서 제인에게 얘기를 한다. 자, 한쪽이 이제 벌사가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막 나고 있다. 왜 아빠가 엄마 영어 이름을 벌사 메이슨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자, 그리고 로체스터가 내가 가서 의사를 데려올 동안 당신은 저 사람이 이제 피를 닦아 주시오. 그리고 이제 좀 보살펴 주시오. 목이 마르면 물을 이렇게 주시오. 그런데 절대 어떤 경우나 당신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리처드에게 뭔가를 물어봐서는 안 돼요. 라고 명령을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그럼 뭐 물어보겠어? 제인이 처음에. 그럼 아까 저 비명소리 뭐였는데? 저 뒤에 저 누구예요? 우리 누나요. 당신 누나가 왜 여기 있죠? 로체스터 결혼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 당신은 누구세요? 로체스터 그 와이프 동생인데요. 그럼 안 되잖아. 자, 명심하시오. 대화는 절대 금물이요. 절대 금지요. 그래서 로체스는 나갔다. 그러자 막 뒤쪽에 문 뒤에서는 막 짐승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피 흘리고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제이는 주인님 나한테 이걸 시켰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나는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한다. 너무너무 무서운데 대화 금지. 그건 소름 끼치도록 섬뜩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주인님이 시켰거든. 자, 로체스터 방에 불이 났을 때 그때도 로체스터가 이 방 나가지 말고 이 방에 있으시오라고 했었지. 음. 그때 제인이 잠시 앉아있다가 잠깐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방을 나가려고 했었잖아. 그때 제인은 자기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로체스터님이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했고 여기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지켜야 돼. 자기 판단이 없잖아. 그래서 로체스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이제 리처드 아무 말도 안 하고 리처드 피 닦아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로체스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한 번은 악마를 닮은 소리를 내질렀고 바로 뒤이어 썩은 고기를 찾는 맹금류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맹금류란 것은 이제 독수리 같은 새 종류. 바라고 있는 저 인간의 정체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벌사를 그 짐승처럼 묘사하는데 그것도 이제 벌사가 식민지 출신이니까 코로니. 언제 벌사라는 이름 나와? 벌사란 이름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로체스터와 제인이 결혼하는 그날 이제 나와. 세상을 제인, 난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은 거요, 제인. 요거는 이제 그 로체스터가 집시 그 변장했을 때 그때 했던 말. 도대체 로체스터님을 저렇게 무섭게 만들 수 있는 저 존재는 누군가? 막 제인은 궁금해한다. 하지만 난 말을 걸어서 안 된다. 왜냐면 내 주인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를 데리고 왔다. 그 애가 나를 물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로체스터가 칼을 빼앗자 그 애가 나를 암컷 호랑이처럼 물고 흔들었다고. 응? 여기서 그 애란 것은 이제 벌사. 그런데 이 사람이 번역을 잘못했어. 벌사가 리처드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벌사가 리처드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 생각한 모양이야. 그래서 그 애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남자 쪽이 나이가 많은 게 맞지만은 로체스터와 벌사 중에서는 벌사가 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애가 나를 물어서라고 하는 그 애라는 표현은 안 맞아. 이거는 번역상의 실수야. 그렇게 당하지 말았어야지. 곧바로 맞붙어 싸워야 했다고. 걔가 널 물려고 하면 네가 바로 쌍코필 터뜨렸어야지. 저런 성격이야? 로체스는 그런 성격이야. 자, 이제 내가 이 친구가 옷 입는 걸 도와주는 동안 침대 건너편으로 가 계시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을 떠나지 마시오. 당신 피할지 모르니. 나는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쟤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걸 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생각 안 해. 그냥 로체스님 시켰으니까 그대로 움직여. 얘는 원래 선생님 아니야? 페어팩스. 페어팩스 로체스터지. 페어팩스. 그래, 왜? 그 애를 잘 돌봐주게.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라고, 그 애를. 아니, 지는 어떻게 갇혀있는지 못 봤나? 임마. 그럼 왜 보살펴? 나득하게 보살펴. 8년 동안 저렇게 갇혀있는 거 봐왔잖아. 근데 지금 와서 뭔 소리야? 그 애를 잘 돌봐줘. 그래, 로체스터.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지금까지도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난 돌봐주고 있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그야말로 개 가두듯이 그냥 가둬놓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대화 이상하잖아. 지는 벌써가 잘 갇혀있는지 보러 왔으면서 아니 정말 그렇게 누나가 불쌍하면은 자매가라 다시 데려가라고. 그리고 로체스터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해서 벌써를 더 보살피고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와, 야 아빠가 한번 로체스터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볼까? 한번. 그러니까 벌사가 미쳐서 갇힌 건지 가둬서 미친 건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시점에는 어쨌거나 미쳐 있지. 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8년 가둬버리면 미친다고. 그러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리처드가 의사의 마차를 타고 떠났다. 이제 로체스는 안심한다. 들킬 염려 없구나. 안심한다. 근데 이제 잠이 깨기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다. 새벽이다. 로체스터는 자, 뭐 일도 끝났으니까 자, 우리 차분하게 얘기나 좀 합시다. 여기 앉으시오. 왜? 로체스터는 기본적으로 제인에게 관심이 많잖아. 그냥 자면 안 돼? 그렇기도 한데 잠이 오겠어 지금 다시.
그런데 제인 사용하잖아. 자, 양 한 마리를, 그것도 내가 기어하는 양 한 마리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그런 늑대 속을 가까이에 방치하고 간다면 나는 정말 무책임한 목동이었을 거예요. 목동은 이제 양치기라고도 하지. 양을 돌보는 아이. 그 응. 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지? 아, 그런 아이를 이제 목동 혹은 양치기라고 해. 자, 근데 여기에서 로체스터는 제인을 양, 돌사를 늑대라고 부른다. 응? 왜? 그러면 로체스터는 제인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음. 옳은 일이기만 한다면 무슨 일든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주인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 왜 제인이 로체스터를 사랑하는지는 아빠는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제인이 로체스터를 사랑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로체스는 또 뻔한 얘기 한다. 내가 젊었을 땐 착했는데 내가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불행해진 거지. 난 원래 착한 놈이요. 그래서 이제 지친 가슴과 지친 영혼을 이끌고 손필드에 왔는데 거기서 내가 당신을 만난 거예요. 제인 당신을 만난 거예요. 참 이놈은 자 그래서 어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즉 제인과의 만남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당신을 갱생시키요. 갱생이란 걸 이제 세컨 찬스 다시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얘기했지. 아마도 그럴 거야. 이거는 얘 그 패턴이야. 그리고 당신은 보다 나았던 시절, 보다 고상한 소망과 보다 순수한 감정을 가졌던 시절이 당신에게 되돌아온 거라고 느끼요. 이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습적인 장애물 하나쯤은 무시해도 정당화되지 않겠소? 즉 바꿔 말하면은 제인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아내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소? 말을 되게 어렵게 했지만은 그 이유야. 내가 아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또 당신하고도 결혼하고 싶은데 그거 뭐 상관없지 않겠어? 이 얘기라고. 싫어. 양심이 없어 이놈은. 방랑생활하던 죄 많은 처지이지만 지금은 안식을 찾고 있는 한 회개한 남자. 회개는 이제 자신의 옛날 그 잘못을 반성한 남자. 회개.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상냥한 한 낯선 여인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갱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히 세상 여론에 도전한다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소? 아따 말을 참 어렵게 한다. 그냥 나 마누라 있지만 당신하고도 결혼하고 싶소.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인이 오케이 할까? 음,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어렵게 해. 이제 비유를 쓰지 않고 직접 말하겠소. 비유가 이제 메타포, 메라포. 직접 말하겠소. 이제 로체스터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요라고 고백하려고 한다. 드디어 마침내. 바로 내가 속된 마음을 갖고 방탕하고 불안정하게 방랑하며 살아온 그 장본인이요. 근데 이제 나를 치유해줄 그 도구를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와, 여성 보고 나를 치유해줄 도구랜다. 툴. 어. 엄마는 아빠를 만들어줄 도구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여기서 로체스는 아마 당신 제인이요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잘 보자. 그러더니만 갑자기 어린 친구. 그가 돌변한 말투로 말했다. 몇 분 동안 로체스터는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더니만은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뀐다. 어린 친구. 그가 돌변한 말투로 말했다. 얼굴 표정이 돌변하여 온화하고 진지한 표정이 싹 가시고 무섭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제인을 비웃는 표정이다. 너 따위 글 안중에도 없어. 이런 표정이다. 내가 잉그램 양에게 보인 다정한 호감을 지켜봤을 거예요.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가 나를 완벽하게 갱생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 따위가 아니라 나는 잉그램 양 얘기를 한 거야. 로체스터는 그 몇 분 동안 뭔 생각을 했을까? 왜 이제는 제인에게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태도를 바꾼 걸까? 몰라. 음,
어쩌면 로체스터는 이 기회에 제인을 철저히 지금보다 더 괴롭혀서 철저히 복종시키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었지. 자, 로체스터가 만약에 순수하게 그냥 제인이 사랑을 원한다면은, 자, 지금 제인을 로체스터를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사랑하죠. 로체스터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잖아.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은, 아니, 로체스터가 원하는 게 제인이 사랑이라면은, 지금 충분히 그 사랑을 얻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사실 사랑한 건 제인 당신이라고 할 법도 하잖아. 음, 그런데 막 말하려고 하다가, 아, 네 얘기 아니야. 난 너 따위는 관심 없어. 내가 사랑하는 잉그랜 양이야. 아직 더 뭘 얻고 싶은 거야, 로체스터는. 그래서 다시 제인을 괴롭히기 시작해.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로체스터는 제인의 사랑만이 아니라 제인의 복종을 원하는 것 같아. 그냥 내 앞에 무릎 꿇어. 그걸 같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노래 한 곡을 콧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나를 취해줄 그 사람은 바로, 그러더니만 잉그랜드 양 정말 예쁘지 않아? 잉그랜드 양 예쁘지. 잉그랜드 양 같으면 나를 권해줄 수 있을 거야. 너 따윈 난 관심 없어. 태도가 싹 바뀐다. 보기 드문 여자요. 안 그렇소, 제인? 그렇습니다, 주인님. 크고 건장하지. 건장하다는 것은 이제 체구가 이렇게 크다. 이 뜻이야. 정말 건장한 여자요. 제인. 큰 키에 피부는 갈색이고 몸은 풍만하고, 그리고 분명히 타고 여인애들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로체스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제 제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잉그램을 불러서 쇼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건이 하나 생긴다. 누구나 죽는다? 왜 어렸을 때 제인에게 책 던졌다가 쌍코피 터졌던 사촌 오빠 있잖아. 음, 그 사촌 오빠가 죽었다. 왜? 그러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또 봐. 도박, 두첸, 갬블, 음, 돈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음, 그거에 빠져가지고 집재산을 막 다 날리고, 결국 이제 노름빚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리드 부인, 외숙모도 음,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외숙모가 죽기 전에 제인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하인을 보냈다. 그래서 제인은, 자, 로체스터가 굳이 잉그랜과 귀족들까지 불러가지고 제인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쇼를 했고, 이제 제인이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갔는데 갑자기 제인이 개체대 좀 갔다 올게요 해버린다. 이런 걸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라고 한다. 닭을 잡으려고 막 쫓아갔는데 닭이 날아서 지붕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개는 어떻게 해? 그냥 알아보는 거지. 거의 잡을 뻔 했는데 닭이 날아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걔는 멍하니 닭을 쳐다본다. 아, 로체스터가 그렇게 됐다. 자,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이제 휴가를 부탁하려고 간다. 그런데 로체스터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로체스터 옆에 또 이제 잉그램이 차작 붙어 있는데, 자, 잉그램의 눈길이 마치 대체 너 같은 하찮은 것이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에게? 제인에게. 근데 자, 실제 잉그램이 이 말을 했나? 아니, 그러면 이 말은 잉그램에게서 나온 거야? 제인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야? 상상해서? 제인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잉그램은 이 말을 하지 않았어. 제인이 잉그램의 눈빛을 보니까 마치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잉그램의 제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잉그램에 대한 제인의 편견을 보여줘. 물론 잉그램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여자지. 하지만 안 했어. 제인이 단지 잉그램의 눈빛을 보고 잉그램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상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 잉그램 양 나쁜 여자네. 그래, 잉그램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자야. 하지만 문제는 안 했어. 제인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이야.
그래서 로체스터는 갑자기 뭐 갑자기 간다고 안 돼! 라고 한다. 근데 이제 제이는 이제 어렸을 때 어쩌거나 자기를 키워준 리드 부인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간다. 그러자 로체스터는 갑자기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바로 이제 제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파티를 해산한다. 다 돌아가시오. 이제 필요 없어. 시간은 끝났어. 자, 제인은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게이츠 헤드로 돌아간다. 또 들어갔어? 잠시, 영원히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리드 부인이 그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가족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그 죽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지켜보고 있는 게 인종을 지킨다라고 하거든. 인종을 지킨다. 걸 지켜봐. 왜냐하면 무섭잖아. 근데 가족이라도 있어야지 덜 무섭잖아. 그걸 이제 인종을 지킨다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인종을 지키러 간 거야.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은 딱히 뭐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저 리드 부인은 편지 한 장을 준다. 그게 이제 자메이카에 있는 삼촌이 제인을 찾는 편지였다. 제인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리드 부인은 제인이 떠날 때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떠났으니까 이제 제인은 그 학교에서 병걸로 죽었어요. 라고 거짓 편지를 보냈다. 즉 자메이카에 있는 제인의 삼촌은 지금 이 시점에 제인이 죽었다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제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리드 부인에게 못되게 했던 것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못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널 널